대한항공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항공우주사업 부문은 독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과 관련된 뉴스로서 1.8조 한국형 그라울러 수주전 개막, 카이와 하나가 컨소시엄을 맺고 대한항공과 LIG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경쟁 대결 구도로 간다는 뉴스 제목입니다. 이민우 기자가 SBS 비즈에서 8월 24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형 그라울러 EA-18G로 불리는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 항공기 개발 사업을 놓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하나시스템 대한항공과 LIG 넥슨이 각각 팁을 이뤄 맞붙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분바르디오의 G6500을 개조하는 이 전자전기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적의 대공 레이더 통신 체제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이런 관련 기술은 미국,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한항공이 어떤 수준이냐? 제가 봐서는 지금 봐서는 카이어하고 하나 시스템이 느낌적으로 그 선택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항공우주 부분은 그 이제까지 뭐 보잉 비행기를 그 정비하는 그 정비창에서 그 항공우주 그 사업 부분이 되어 왔는데 매출의 그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네요. 어쨌든 원가 회계 선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7조 9,418억 원을 달성해서 1.2% 증가했습니다. 재고 자산은 주로 그 보수 자재 또는 그 다음에 항공유가 재고로 되어 있습니다. 19%가 증가했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는 2.9%,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1.7% 하락했고,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도 0.6%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7,827억 원으로서 10.3%가 증가했어요. 그 결과 영업이익은 7,498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1.7%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9.4%로서 1.4%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생산 재료비라고 그랬지만은 투입 연료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뭐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2조 1623억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 13.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15.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항공연료유가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폰율 72.8%로 4.8%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5조 원대로서 12.1%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5고 0.0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4%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스루펫 영업이익과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이 반영이 되질 않죠.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회계 매출원가 증가 요인은 오로지 운영경비 증가로 나타납니다. 어, 연료유 가격은 하락으로 추론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고자산은 반기에 내역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제조 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제공품이 되겠는데 3,296억 원이면은 적은 수치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매출원가 계산하는데 대한항공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반영은 물론 하는데 뭉뚱그려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일단 표기를 해봤습니다. 대한항공과 같은 대기업이 반기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의구심을 해볼 수 있겠죠. 연간 제공품의 증감은 분명 우주항공 사업 부분의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산 내역서를 가지고는 방사청 사업참여심사에 제외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주항공사업 부분은 항공기 정비를 포함하여 별도 독립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저 지론이 되겠습니다. 이성분을 분석한 내용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그 기준들, 네,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항공 우주 원가라고 집어넣었어요. 1197억, 24.1%가 감소했습니다. 이 우주 원가에 이게 이제 매출 원가라고 볼 수가 있죠. 항공 우주 사업 부분에. 그러면은 제공품의 증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브로 그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여기다가 직접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연료 유류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그 비목으로 봤고요. 2조 426억 원. 그래서 그 B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2조 1624억 원으로 13.9%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12.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5조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7,827억 원을 뺀 4조 2,468억 원이 운영경비라고 볼 수 있겠죠. 워킹코스트 66%로 6.2%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34%로 떨어졌습니다. 6.2%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항공 연료유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 우주 원가는 비공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했으니까 매출 비중이 낮더라도 AB를 표기해줘야 공시 표준에 맞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비교하기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없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91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만 증가하면 되는데 1151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559억 원의 전체 재고가 어떻게 늘어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넣더라도 그걸 빼주더라도 556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갑자기 생겼다. 전년도는 27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특히 금년 상반기에 큰 폭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갭이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그래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조 1,400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8.5%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05명이 증가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4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인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항 관련비가 6,956억 원으로서 9.8% 증가했고, 객화 서비스라고 해서 객화니까 여객과 화물의 약자 같습니다. 그거 사업을 하면서 서비스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또 뭐가 일어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천억 원대나 되네요. 4%가 증가했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2,558억 원, 8.1%. 여기에는 이제 그 항공 대리점 등의 그 판매 수수료 등도 들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전체 재고 회전율로 봤습니다. 6.1회전, 1회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루펀율은 4.8%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의 그 인적 가치를 그만큼 발휘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료분율은 상승했다. 그러면은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항공유 가격이 상승하고 여객 및 화물료가 인상이 됐어야 된다. 이런 그 반증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산출해 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항공유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항공유를 보면은 10.4% 반증 추론하고 반대죠. 단순 평균했습니다. 그리고 여객과 화물 운임 이것도 단순 평균했는데 요거는 가중 평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객 판매 비중이 60.9%, 화물이 26.6%, 다른 것도 있죠. 87.5% 범주 내에서 3.7%가 그 판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지는 게 없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 반증을 위해서 항공 연료유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되는데 떨어지고 판매 가격도 하락하고 다 반대로 나왔어요. 반증 실패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반증이 안 된다면은 재고자산 회계 이런 것들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항공연료유가 10.4% 내려가 가지고 그래도 0.6%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가공 비율 같은 거, 현장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3.7% 내렸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이 상승했다. 적게 내렸으니까 이렇게도 인식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50%는 안 되는 거죠. 일분 반기 실적에 의한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100% 산식에 의해서 15조 8천억 원대가 예상이 됩니다. 연말 매출액이. 그런데 항공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매출 재료 비율이 27%로 떨어진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수루푼율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 16조 원대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돼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16조 원을 사업 계획으로 확정한다. 이 경우에 1조 6천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을 12.3회전 정도 나오는데 이걸 13회전 조금만 더 해보면은
거의 17조 원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 운영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맥시멈 3.8%를 한정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9,500억 원으로서 거의 조금만 더 노력하면 2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24,850원으로서 연초보다 1,400원 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PBR로 아직 1이 안 되고 있어요. 0.85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는 한진칼이 모기업으로서 26.1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1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6.6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대한항공 상반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